법도 유류분 반환 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기본적인 유류분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게 법률에 존재하는지조차 모르시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을 위하여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이라는 것이 법률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안 분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은 나는 유류분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이런 분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유류분 계산이라는 제목으로 실무연구 자료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유류분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으며 실무연구 자료는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주제가 아니라 유류분 제도에 대한 내용이 주제이므로 기본 지식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 지식을 알고 있어야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 지식 없이 얼마를 받는지만 궁금해할 경우 유류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돈 받을 생각만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유류분 제도의 기초 지식을 알아보러 출발합니다. 유류분 제도. 유류분은 민법에 있습니다. 상속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가사소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상속 관련 내용이 많긴 하지만 민사소송입니다. 과거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유교 사상 속에서 발전해 왔는데요. 법률도 이 문화 속에서 변천사를 거듭해 왔습니다. 남자는 중요하고 여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속에서 지내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같은 자식인데 여자는 출가회인이라 하여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족이라는 단위가 금이 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특정 자식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자식에게만 모든 재산이 상속되고 나머지는 못 받다 보니 가족 구성원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국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 단위인 가족을 건강하게 만들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녀이긴 마찬가지이고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의 최소한 부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상속되도록 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유언을 한 사람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1977년 12월 31일에 유류분이라는 단어가 민법에 등장하였고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유언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권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민법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법률에 명문화되었습니다. 법률에 의해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지분의 절반을 유류분이라 하자.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3억이었고 3명의 자녀가 있었을 때 각자의 상속재산은 1억 원입니다. 이에 절반인 5천만 원이 유류분인 것입니다. 유류분은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상속금액입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만 3억 재산을 모두 준다라고 유언하였다 하더라도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유류분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예제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었을 뿐 현실에서는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그것은 위에 설명드린 대로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